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욱의 옐카 3. 여러분, 2022년 2월 4일 전 세계 1회 겨울 축제가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집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옐카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캬! 샤신 레드제빈 유블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 중국 축구 이야기. 그 베이징 언제 가요? 저요? 네. 1월 말에 떠납니다. 아니 좀 미리 좀 가지 좀 가서 저 사전 답사도 좀 하고. 네, 일단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다 돼서 간다. 들어가면 숙소, 사무실, 경기장 이거 삼각형만 그려야 되고 이탈하면 주방. 최근에 이 중국 축구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리그를 꿈꿨던 중국 슈퍼리그. 왜요? 아이 아무리 저 처음에 주의 환기용으로 그런 멘트를 한다 하더라도 뭘 세계 최고씩이나 꿈꿨던. 그건 너무 썼어 그거는. 꿈꿨던. 아니 한때는 2015년에서 16년에는 그 어떤 시장 가치 돈을 써대는 그런 총량에서는 EPL을 한때 넘어섰던 적도 있잖아요. 그 이정료는 정말 많이 썼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슈퍼리그가 지금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옐카 최고의 축구 패널 세 분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슈퍼리그의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일단 중국 축구 전문가 먼저 모시겠습니다. 리우칭. 네, 니하오. 저는 중국말 할 줄 모르고요. 중국 축구 관련 그래도 서적을 내신 분은 여기서 이분밖에 그리고 안 계시죠? 중국 축구를 취재하기 위해서 현지를 국내 축구 기자 중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기자. 네. 자, 지금 슈퍼리그의 상황 네. 한 줄로 표현한다면 또 한 번 축구는 각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한 번 축구는 아니 뭐 잠시만 안녕 해볼까 했는데 네, 또 한 번 축구는 각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축구는 가고. 네.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정말 많이 썼었고 1조를 넘게 썼었거든요. 리그 슈퍼리그 기준으로. 근데 지금 완전히 독에 밑이 빠졌고 그거를 언제 끼울지 기약이 좀 없기 때문에 원래 빠져 있던 거예요? 좀 전에 빠진 거예요? 구멍은 나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구멍을 더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다 하고 싶은 게 달랐기 때문에 이제 좀 티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시는 현재 슈퍼리그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토대가 약했으며 내실 없는 전시 행정이 일정 기간 계속됐으며 부동산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를 탈피하지 못했다. 한 줄이 좀 길었나요? 3줄 반 나왔습니다. 부동산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 마지막에 뭔가 방점이 찍혀 있는 느낌 들거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토대가 약했다, 내실이 없었다, 전시행정 위주의 리그였다,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 분명히 존재했었고 정치 리스크도 존재했었고. 네. 자, 레드제빈. 니하오. 일단 중국 사랑하고요. 되게 특이한 데서 네. 생뚱맞은 멘트가 나와요. 이걸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한 제 마음은 뭐 누가 누구 지금 걱정할 때냐라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 또 나왔어.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 10년 동안의 시간과 퍼부었던 돈과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말 아깝다. 정말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랬던 슈퍼리그가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앞에서 한 줄로 표현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줄기를 쳐주셨지만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블루가 오늘 공부 제일 많이 해온 걸로 아는데.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현님이 정확한 목표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책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는 배를 산에다 대고 누군가는 뭐 땅속에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열기가 거치니까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조씩 썼으니까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텨왔지만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국 정부도 내실화해라. 빚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걸 하니까 이제 또 귀신같이 기업들은 정부에서 빠지나 보다. 우리도 이제 빚 털고 나가자.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 축구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사실은 중국 축구가 슈퍼리그가 쭉 올라오는데 든든한 뒷배가 돼줬던 게 그 시진핑 주석의 축구 불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뒷받침이었잖아요. 근데 정부는 생각한 거는 월드컵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 사실은 월드컵 갈까? 우리? 돈 쓰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잘 좀 해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드러난 게 광저우 헝다의 국가대표팀화 그리고 텐진 테나이의 25세 이하 대표팀화 이런 걸로 나타났고 중국 이게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가장 사실 뼈아팠던 게 몇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올림픽 대표팀을 갑급 리그가 아니면 슈퍼리그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파가 이건 정치적인 참견이니까 대표팀을 리그에 넣는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미가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이거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동안에 축구를 하는 팀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물을 어디로 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잃었고 사실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우디 자본이 지금 막 그 EPL 사고 여러 구단 사고 있고 중동 자본들이 유럽 팀 사고 있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20개 가까운 유럽 팀을 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다 적자를 보면서 빠졌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왜 어떤 샀을까?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자기 자본을 해외로 내보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부패가 있다고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중국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됐었는데 해외 투자란 명목으로 그 돈을 막 빼돌린 거예요. 돈을 막 빼돌리고 위안화가 평가 절하됐을 때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로화는 안전하잖아요. 달러도 안전하고 그런 식으로 막 빼놨다가 여의치 않네. 구단 운영이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엄청난 또 손해를 보고 기업들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국이 외화 반출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그 외화 반출 시킨 게 예를 들어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식도 샀거든요. 그쵸. 중국 기업에서. 거기 그런데 사실 완다가 완다죠. 그 그런데 스타디움 네이밍 스폰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주식은 다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랬느냐? 외화 반출한 거 다 회수해. 회수해. 그러니까 외화 그런 식으로 쓰지 마.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주식을 뭐 조금 몇 년 갖고 있다가 결국 팔았죠. 그러니까 당국의 지시가 떨어진 거. 네.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슈퍼리그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해외에서 팀을 사고 있는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중국에서 야 싹 걷어들여. 이때부터 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슈퍼리그에 막 돈을 쏟아붓는 거와 또 다르게 네. 다른 트랙으로는 유럽 팀 쪽으로 중국 자본이 막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게 교시가 내려오니까 축구에 투자하래. 교시가 내려오니까 국내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보니까 이게 다른 우리의 또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해외 팀들을 사들이기 그 시작했고 해외 팀은 예를 들어 어떤 팀들이었어요? AC 밀란, 인테르 인터 밀란. 네. 그래서 그게 2년 동안 제가 2017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2016, 17 시즌 동안 팀을 14개 샀습니다. 유럽에 있는 팀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심지어 니스도 중국 자본이 샀었습니다. 지금 미국 자본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외에다가도 돈을 엄청나게 옮겨놨었어요. 에스파뇰도 그렇고. 지금은 남은 기업이 울버햄튼도 지금 상하이에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돈놀이가 중국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국 밖에서도 엄청난 돈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럽으로 갔던 돈들을 다 빠졌고. 빠졌고 정말 많이 잃었죠. 아. 게다가 운영을 잘 못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에게 전해진 뉴스 중에 뭐지 싶은 그 중심에는 팀이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리그 사무국에서 뭔가 이거 안 돼. 너 이러면 팀 못해. 이런 식의 결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팀이 많이 없어졌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규정이? 규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모기업들이 이제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뭐 국내에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
사무실에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내는 팀들이 있고 원정 가는데 선수들이 사비를 털어서 교통비를 대고 있고 숙식 뭐 이런 거 다 예를 들어 연령별 팀이 뭐 경기하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 선수들 다 네. 먹이고 막 이동시키고 해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체가 안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모기업이 운영비를 대주던 모기업이 쓰러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축구협회에서 뭐 정부에서 그만둬 이런 게 아니라 광저우 헝다그룹도 망했고, 그리고 장수 수닝, 그러니까 수닝그룹은 망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수닝그룹을 접었고, 그 부자의 화신이었던 허베이 화샤라는 팀도 허베이 팀도 있긴 한데 그 팀도 지금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장혜령 감독이 있는 충칭 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팀들이 되게 상징적인 팀이 지금 2개 없어진 거잖아요. 광저우 헝다가 없어지고. 없어진 팀들이 아마 갑급 리그 레벨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저도 뭐 중국 기사 같은 걸 다 볼 수는 없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20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또 보도들을 보면 당장 임금 체불 문제가 걸리고 있는 팀이 뭐 11팀? 네. 슈퍼리그에서만 11팀이고 한 5팀 정도만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 팀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그 손준호 선수 있는 지금 산둥 루넝, 산둥 네. 요즘 타이산이라고 하죠. 하죠. 그 네. 팀도 사실은 작년에 그 전에 있었던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박탈을 박탈당했죠.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FC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을 하는 자격 조건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클럽 라이센스를 AFC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클럽만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국 슈퍼리그 팀 가운데 AFC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2022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를 뛸 수 있는 팀의 숫자가 라이센싱을 받을 수 있는 팀의 숫자가 6팀밖에 안 된대요. 네, 맞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팀 자체가 지금은 6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현재 중국 슈퍼리그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예,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2017년 외국인 선수 이적료에 그만큼 100%에 되는 금액을 똑같이 유소년 육성기금으로 내놔라. 일종의 이적세. 이적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 시즌마다 계속 이 계기가 계속 줄어들었죠. 자,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를 줄여. 올해는 아시안 쿼터를 줄여. 맞아, 외국인 선수 예. 그 줄이고 아시아 쿼터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 중국 리그에 가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갑자기 코로나도 불어닥치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인 선수 연봉 제한 캡 씌우고 전체 합계 캡 씌우고 외국인 캡도 외국인 캡 씌우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손발이 다 묶인 상태죠. 사실상 시장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이게 동아시아 축구 혹은 K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심정적으로는 일단 뭐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면 사실 영향을 받을 시장 아니면은 그 영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 중국 축구의 몰락이요? 예. 왜냐하면은 K리그한테 중국 시장은 중국 슈퍼리그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들은 정말 톱 클래스 선수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 피라미드가 한국에 있으면은 최상위에 있는 몇몇 일부 선수 감독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그게 한국 축구 K리그 전체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면 저는 딱히 그렇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반론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중국 축구가 아주 호황이었던 정말 절정이었을 때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진출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외국인 선수들 연봉 총액 이런 거 다 지금 셀러리 캡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선수를 데려갈 정도는 이게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가성비가 좋죠. 디디에 네. 드록바, 니콜라 아넬카, 저 카를로스 테베스, 나리오 콘카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건데 그 선수들을 데려갔던 중국 리그지만 이제는 그런 유형의 영입은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보시면 주니오 선수도 있고요. K리그 뛰었던 로페스 선수도 있고요. 말컹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법한 정도 레벨의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에서도 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이제 한동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아시아 쿼터 없애면서 사실은 한국 선수들이 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소멸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이게 유럽이나 남미로 눈을 돌려서 엄청나게 비싼 선수들 사오고 게다가 아시아 쿼터까지 없어지니까는 한동안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씌워져 있는 그 셀러리 캡이나 이런 게 우리 선수들을 데려갈 정도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K리그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비즈니스를 잘하면 수익원이 다시 중국 쪽으로 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당국에서 프로축구에서 쓰는 돈을 캡을 씌워서 억제를 하는 대신에 유소년 육성 쪽으로는 계속 늘려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축구의 이 수혜자가 정말 위에 톱클래스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잘 살고 있는 톱클래스들이 수혜자였다면 앞으로는 좀 예를 들어서 유소년 육성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유소년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내공이 있다거나 확실한 그 아이디어와 뭐 전략을 갖고 있는 이 평균에 가까운 축구 피라미드계에서 중간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게 아닐까.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게 한국 축구 발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레드제민 발언 중에 좀 약간 뭐지? 이거 좀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은 톱다운 방식으로 정부에서 구단들 돈 쓰게 하고 세계 최고 선수들을 끌어와서 그걸로 리그의 어떤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중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게 결과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포기하는 대신에 밑에서 풀뿌리식으로 뭔가를 축구장을 짓고 유소년을 육성하고 이런 정책은 더 확장을 한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쟤네 중국 뭐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축구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거의 10조, 20조를 썼기 때문에 중국 구단들이 누적으로? 네.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반짝했어요. 2017년 10월 말에는 한국을 21년 만에 피파 랭킹에서 따라잡은 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슈틸리케 감독 당시 아니에요? 신태용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 때 누적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틸리케 그러니까 감독의 2년에 유산이었죠. 네. 그게 이제 몇 개월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는 한국 언론에서 난리 났습니다. 봐라.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시점상으로 잘라보면 그때는 또 한국에서도 돈 쓰니까 되네. 그 ACL 우승도 2010년대에는 중국 구단들이 꽤 했어요. 물론 이제 광저우 홍다지만. 근데 그런 게 바로 또 이게 뭐가 밑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조금 내려오게 됐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당장 올라오겠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거에 맞게 저는 K리그 선수들이 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 유럽에 못 간다는 표현이 개인의 선택인데 지금 K리그가 그렇게 치면 K리그가 연봉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 하부 리그에 갈 수 없을 정도의 연봉입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 인재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시스템을 팔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연봉을 투입하면서 유럽과 남미에 아주 이름 있는 선수들이 뭐 절정기에 있는 선수건 뭐 흘러간 선수건 중국 땅을 많이 밟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저는 중국이 공격수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만큼의 중국 출신 공격수가 지금 봐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각 슈퍼리그 클럽들 안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돈 많이 받는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와가지고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국의 또 선수들은 이 중국 슈퍼리그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팀에만 있으면 유럽 같은 데 가서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보다 돈을 훨씬 더 받는데 왜 도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말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슈퍼리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만큼 도전 의식이라는 게 별로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의 유일한 예외 케이스가 우레이 선수입니다. 우레이. 우레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아주 탑을 달리던 선수인데 오히려 중국보다 연봉이 더 적은 스페인 무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레드재민이 좋아하는 선수네요. 아 최고죠. 근데 어찌됐건 중국 선수들은 또 중국 선수들대로 돈을 엄청나게 풍족하게 받으니까 거기에 또 안주하는 세월이 길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정말 잘 나갈 때 중국 대표급 선수들 연봉이 손흥민 선수보다 다 많았어요. 근데 이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되죠. 네, 아시아에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녀야 되는 선수는 뭐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맞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보다 다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이상의 도전 의식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축구 어떤 그 대표팀 선수층 차원에서는 뭔가 골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이 한중이를 비교를 하면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중국도 버블이 계속 커지다가 정말 초대형 버블이 요번에 펑 터진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일본도 J리그 시작하고 90년대에 버블이 엄청나죠. 버블이 어마어마했어요. 90년대 생기자마자 당시 J리그 최고의 연봉자가 미우라 카즈요시였는데 2억 4천만 엔을 받았거든요. 25억이네요. 당시 전 세계 연봉 베스트 5 안에 들었어요. J리그 안에. 그런데 그게 또 버블이 빵 터졌죠. 터져가지고 이후부터는 연봉이 이제 시장 상황의 수준에 맞춰서 현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대한민국은 K리그는 초대형 버블이 터진 적이 없어요. 축구에서는 최소한. 항상 평화로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K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리그 수준, 개인의 기량, 경기력에 비해서 연봉 수준이 높아요. 분명히 높아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에서는 톱 클래스가 한 명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안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런 특별한 예외가 나오나 생각해보면은 그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힘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래서 주장하고 싶으신 게 아니,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도 그걸 안주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걸 주장하고 싶으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최소한 축구에서는 반발적은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라운드 안에서는. 그 결론은 그러면 또 누군가 나올 겁니다. 뭐 이거예요? 사실은 이 돌려서 국뽕으로 마무리하는. 네. 열카? 워낙 가까이 있는 나라고 우리가 이제 K리그와 시장으로서 계속 엮여 있었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런 리그였고 팀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삭 무너지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열카 축구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렵네요 이게 쉽지 않은 주제네요. 예. 이게 경제 문제를 떠나서는 경제와 정치를 네. 떠나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국 슈퍼리그가 K리그 구조랑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민 구단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미 시민 구단인 팀들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 건가요? 사실 저는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까 진짜로. 돈의 규모가 좀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구조나 그 국가나 그 국민들이 이 리그에 바라는 일종의 뭔가 이 성격이라던가 일종의 시장으로서 돌아가기를 우리는 지금 바라지만 떠받쳐 주는 거는 뭐 항상 말씀하신 이제 이 세금 아니면 이 뭐 지방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되게 비슷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돈은 좀 더 쓰겠죠. 경제 규모가 크고 바라는 게 우리보다 좀 더 튀어오르기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제 수많은 한 반 이상 정도는 시민구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육국 리그가 생긴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 줄로 표현하면 반관 반민 리그가 되는 거죠. 반간 반민 리그. 시스템적으로는 K리그랑 닮아간다. 그러면은 흥행은 어떻게 될까? 경기가. 흥행이 그게 제일 궁금해.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중 동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워낙 저는 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다르잖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다르잖아라고 하면 정말 다르죠. 아유, 너무 많이 다르죠. 10배 이상 차이 나는 10배가 뭡니까? 10배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관중은 네, 30배죠, 네. 30배.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거는 그러면 중국 평관 2만은 우리로 치면은 1000명. 근데 저는 그런 인구수와 평관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 그 유럽 기준입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그거는 시장 기준에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네. 네, 절대. 하여튼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블루부터. 네.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겠지 뭐. 저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축구는 망한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잘 될 건지 잘 안 될 건지 어쨌든 중국 축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해 보려고 그들도 노력을 하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든지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거고 그렇게 되면 변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명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을 순간적으로 많이 쓰면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뭐 물건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플렉스. 네, 한 번에 하루 막 먹고 막 쇼핑하고 하루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양적으로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 문제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쓸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서 쓰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슈퍼리그가 돈이 정말 많을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많은 부분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슈퍼리그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도 많은 걸 얻었으면 합니다. 예. 카드값 생각하면서 극자. 예. 사신의 명쾌한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한 중국 축구 이야기. 제가 곧 베이징에 들어가는데요. 예, 추가 취재를 하고 싶지만 어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서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석 해설위원, 이상화, 이강석. 네. 어렵네요, 역시.